이준혁은 26의 청년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취업의 문은 좁았고 그는 동네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새벽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도시가 잠들 때 그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깨어 있었다. 편의점은 주택가 골목 모퉁이에 있었다. 낮에는 학생들과 주부들로 붐비지만 밤이 되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새벽 시간대의 손님은 대부분 택시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가끔 술에 취한 회식 귀가자들이었다. 그런 새벽의 편의점에 규칙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매일 새벽 3시 15분. 이준혁이 이 편의점에서 일한 지 6개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시간에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7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언제나 옅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작은 손가방을 들고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할머니는 언제나 같은 물건을 샀다. 삼각김밥 2개와 바나나 맛 우유 1팩. 그리고 계산을 마치고 나면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다가 돌아갔다. 처음에 이준혁은 별 생각이 없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다 보면 온갖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새벽마다 같은 시간에 오는 단골 정도로만 여겼다. 하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할머니의 방문은 점차 이준혁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어머니, 매일 이 시간에 오시네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준혁이 먼저 말을 걸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응, 약속이 있어서. 약속이요? 이 시간에요? 그래, 아주 중요한 약속. 할머니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는 물건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준혁은 유리창 너머로 벤치에 앉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는 비닐봉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가만히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새벽 3시 15분이라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순간이었다. 술 취한 사람들도 집에 들어가고 새벽 배송 트럭들도 아직 오지 않는 시간. 세상이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시간에 할머니는 혼자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기다렸다. 이준혁은 궁금했다. 새벽마다 같은 시간, 같은 물건, 같은 자리.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하지만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겨울이 깊어졌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새벽 근무는 더 힘들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들이쳤고 손님이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준혁은 카운터에 팔을 괴고 졸음과 싸워야 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변함없이 나타났다. 눈이 오는 날도, 비가 오는 날도, 영하의 날씨에도 할머니는 새벽 3시 15분이 되면 어김없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머니의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점퍼에는 눈송이가 녹아 얼룩져 있었다. 어머니, 이렇게 추운데 왜 나오세요? 집에서 쉬시지. 이준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 이 시간에 꼭 와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렇게 중요한 약속인가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지. 할머니는 삼각김밥 2개와 바나나 맛 우유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준혁은 물건을 스캔하면서 할머니의 손을 보았다.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물건을 잡는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 혹시 누구를 기다리시는 건가요?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이준혁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 손주요? 응, 이 시간에 만나기로 했거든.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돈을 내밀었다. 이준혁은 더 묻지 못했다.
할머니의 표정에서 더 이상 질문받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읽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도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1시간 가까이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할머니의 뒷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다. 새벽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할머니를 보며 이준혁은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왔다. 새벽 3시 15분, 정확한 시간. 이준혁은 이제 시계를 보지 않아도 할머니가 올 시간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이 되면 편의점 문이 열리고 할머니의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이준혁은 할머니를 위해 작은 배려를 하기 시작했다. 삼각김밥은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었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바나나 맛 우유는 냉장고 앞쪽에 넣어두었다. 할머니는 그런 이준혁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조금 더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고맙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이준혁과 할머니 사이에는 말없는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는 그런 관계. 새벽의 편의점은 그렇게 두 사람을 이어주는 작은 공간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준혁에게 연락이 왔다. 반년 동안 준비했던 회사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것이다.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제 이 야간 알바를 그만둬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준혁은 점장에게 2주 후 퇴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점장은 아쉬워하면서도 축하해 주었다. 새로운 알바생을 구해야 한다며 구인 공고를 내겠다고 했다. 2주. 이제 2주 후면 이 편의점을 떠난다. 그리고 할머니도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준혁은 문득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운명은 그에게 더 큰 진실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퇴사일이 정해진 후 이준혁의 마음은 묘하게 흔들렸다. 6개월간의 야간 알바 생활이 끝난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곳을 떠난다는 아쉬움이 교차했다. 특히 할머니와의 작별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이 마음 한편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준혁은 할머니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어떤 날은 할머니가 편의점에 들어서면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고 또 어떤 날은 용기를 내보려 했지만 할머니의 조용한 미소를 보면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퇴사 2주 전 평소와 다름없는 새벽이었다. 이준혁은 카운터에서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시계는 새벽 2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25분 후면 할머니가 올 시간이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는 피곤한 얼굴로 에너지 드링크 한 캔을 집어 들었다. 계산을 하면서 남자가 물었다. 여기 야간에 계속 근무하세요? 네,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럼 혹시 새벽에 할머니 한 분 자주 오시는 거 아세요? 70대쯤 되시고 회색 점퍼 입으신 분. 이준혁은 깜짝 놀라 남자를 바라봤다. 아, 네. 아십니까?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가 이 근처에 살거든요. 그 할머니, 우리 동네 분이신데 사연이 있으세요. 사연이요? 네. 20년 전에 손주를 잃으셨대요. 교통사고로. 이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손주분이 이 편의점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사고 나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여기라고 들었어요. 할머니하고 새벽 3시 15분에 만나기로 했었대요. 아이가 학원이 늦게 끝나서 그 시간이었다는데. 그런데 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이준혁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할머니가 매일 새벽 3시 15분에 온 것이었구나. 20년 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손주를 기다리며 할머니가 그 후로 계속 이 시간에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말렸는데 할머니가 워낙 고집을 부리셔서
이제는 다들 그냥 두신대요. 남자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안타까운 일이죠. 손주가 안 온다는 걸 아실 텐데. 그래도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남자가 떠나고 이준혁은 카운터에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할머니의 그 눈빛, 그 미소, 그 조용한 기다림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새벽 3시 15분, 편의점 문이 열렸다. 할머니가 들어왔다. 언제나처럼 회색 점퍼를 입고 작은 손가방을 들고. 하지만 이준혁의 눈에 비친 할머니는 전과 달랐다. 그 작은 몸에 담긴 20년의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보였다. 어머니, 이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미소 지었다. 삼각김밥이랑 바나나 맛 우유 주렴. 이준혁은 물건을 집으면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매일 이 물건들을 사서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혹시라도 손주가 오면 함께 먹으려고.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산을 마친 할머니가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이준혁이 말했다. 어머니, 제가 2주 후에 여기 그만두게 됐어요.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이준혁을 돌아봤다. 취직했구나? 네, 잘 됐네. 축하한다. 할머니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눈가에는 약간의 아쉬움도 서려 있었다. 그동안 고마웠어. 따뜻하게 데워준 김밥, 앞에 놓아준 우유, 다 알고 있었단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벤치에 앉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이준혁은 결심했다. 남은 2주 동안 할머니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다. 비록 손주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할머니의 기다림에 작은 위로가 되고 싶었다. 다음 날부터 이준혁은 변화를 시도했다. 할머니가 오시기 전에 벤치를 깨끗이 닦아두었고 추운 날에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 드렸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이준혁의 진심을 느끼고는 고맙게 받았다. 손주분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느 날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민준이. 우리 손주 이름이 민준이야. 참 착한 아이였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공부도 잘했고 효자였지. 엄마 아빠 바빠서 내가 많이 키웠거든. 중학생 때부터 학원을 다녔는데 끝나는 시간이 늦었어. 새벽 3시에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걱정돼서 매번 데리러 갔는데 민준이가 그러더라. 할머니 힘드시니까 자기가 혼자 올 수 있다고. 대신 이 편의점에서 만나자고 했어. 여기서 김밥이랑 우유 사서 같이 먹으면서 집에 가자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민준이가 오지 않았어. 1시간을 기다렸지. 그리고 전화가 왔어. 민준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준혁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아드리는 것이 전부였다. 미안해. 괜한 이야기 했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다. 떠나기 전에 이준혁에게 말했다. 너 같은 착한 청년이 있어서 다행이야. 앞으로도 잘 되길 바란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할머니가 떠난 후, 이준혁은 오랫동안 빈 벤치를 바라봤다. 2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기다린 할머니. 그 기다림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려는 할머니만의 방식이었다. 퇴사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준혁은 할머니를 위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돌아가신 손주를 대신할 수도 없고 할머니의 슬픔을 지워줄 수도 없었다. 고민 끝에 이준혁은 결정했다. 마지막 날 할머니께 작은 선물을 드리기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분명 의미 있는 것이어야 했다. 할머니의 20년 기다림에 대한 작은 위로, 그리고 감사의 표시로. 퇴사 일주일을 앞두고 이준혁은 점장에게 한 가지를 물었다. 점장님, 이 편의점 CCTV 녹화 기록은 얼마나 보관돼요? 점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보통 한 달 정도 보관하다가 지워. 용량 문제도 있고. 왜? 이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정을 설명했다. 새벽마다 오시는 할머니 이야기, 20년 전 돌아가신 손주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신다는 이야기를. 점장은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런 사연이. 나도 그 할머니 본 적 있어.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혹시 예전 CCTV 기록은 없을까요? 20년 전, 아니면 그보다 최근 것이라도. 점장은 고개를 저었다. 20년 전 기록은 불가능해. 그때는 CCTV 시스템도 지금과 달랐고. 근데 점장이 뭔가 생각난 듯 말했다. 내가 이 편의점 인수한 게 15년 전인데 그때 전 주인한테 받은 자료들이 창고에 있어. 혹시 그 안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 정말요? 기대는 하지 마. 근데 한번 찾아볼게. 며칠 후 점장이 오래된 박스 하나를 가져왔다. 이게 전부야. 옛날 장부랑 서류들인데 천천히 살펴봐. 이준혁은 박스를 열었다. 먼지가 풀풀 날렸다. 안에는 낡은 장부들과 각종 서류,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이준혁은 하나하나 꺼내 살펴봤다. 대부분 별 의미 없는 자료들이었다. 15년 전 재고 목록, 매출 장부, 계약서 같은 것들. 하지만 박스 맨 밑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노트를 펼치자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이 나타났다. 전 주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일기 같은 것이었다. 이준혁은 날짜를 확인하며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특정 날짜에서 손이 멈췄다. 20년 전 오늘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이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글을 읽어 내려갔다. 새벽 3시쯤 편의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중학생 남자아이였다. 구급차가 왔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다. 아이의 할머니가 30분 후에 편의점에 도착했다. 손주를 기다리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다. 할머니의 울부짖음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이준혁의 손이 떨렸다. 글은 계속 이어졌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편의점에 나온다. 손주와 약속한 시간이라며. 가족들이 말려도 소용없다. 나는 할머니께 따뜻한 차라도 드리려 하지만 할머니는 늘 거절하신다. 그저 벤치에 앉아 계실 뿐이다. 다음 페이지에는 몇 년 후의 기록이 있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오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할머니를 위해 벤치를 닦아드리고 가끔 우산을 씌워드린다. 할머니는 고맙다고 하시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슬프다. 이준혁은 노트를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는 15년 전에도, 아니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기다림을 반복해온 것이다. 몇 명의 알바생이 왔다 갔을까? 몇 명의 점주가 바뀌었을까? 하지만 할머니의 기다림은 변하지 않았다. 이준혁은 노트를 들고 점장에게 갔다. 점장님, 이거 봐주세요. 점장은 노트를 읽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이 가게 인수할 때 전 주인이 그러더라. 새벽에 오시는 할머니 잘 챙겨드리라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할머니를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뭘 생각하고 있는데? 이준혁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울게. 며칠 동안 이준혁과 점장은 준비를 했다. 낮 시간대 알바생에게도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다. 모두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동의했다. 퇴사 3일 전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준혁은 긴장되면서도 설렜다. 할머니가 이것을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기뻐하실까? 아니면 슬퍼하실까? 그날 밤도 새벽 3시 15분이 되었다. 할머니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언제나처럼 회색 점퍼를 입고 작은 손가방을 들고 어머니, 오늘은 특별히 드릴 게 있어요. 이준혁이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뭔데? 이준혁은 카운터 뒤에서 작은 앨범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6개월간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CCTV 화면을 캡처한 것들이었다. 벤치에 앉아 계신 할머니의 모습, 편의점에 들어오시는 할머니의 뒷모습, 눈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 이건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께서 손주분을 기다리신 시간들이에요. 저는 6개월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시간이 제게는 의미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기다림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할머니는 앨범을 펼쳐 사진들을 천천히 넘겼다. 각 사진마다 이준혁이 적어놓은 짧은 메모가 있었다. 2월 14일, 눈 오는 날. 할머니는 1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3월 2일, 할머니의 미소가 유난히 따뜻했던 날. 4월 10일, 벚꽃이 흩날리던 밤. 할머니는 하늘을 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어머니, 민준이는 분명 어머니의 이 사랑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래, 그렇겠지. 우리 민준이가 보고 있겠지. 그날 밤, 할머니는 평소보다 오래 앨범을 들여다봤다. 자신이 기다린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할머니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표정이 조금은 편안해 보였다. 이준혁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비록 손주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할머니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앨범을 선물한 후 할머니는 이준혁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짧은 대화만 나눴지만 이제는 가끔 민준이 이야기를 꺼내셨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 동생들 돌보는 것도 잘하고 엄마 아빠 일 도와주는 것도 좋아했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공부도 잘했어요? 그럼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었지. 그런데 자랑하는 법이 없었어. 겸손한 아이였거든.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민준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는데 집에 와서도 말을 안 하더라고.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봤다. 그날 내가 민준이한테 물었어. 왜 말 안 했냐고. 그랬더니 민준이가 그러더라.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까 봐 부담스러웠대. 그 말을 듣고 내가 울었어. 그렇게 착한 아이가 어디 있어. 이준혁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사고 나기 1달 전쯤이었나. 민준이가 나한테 말했어. 고등학교 가면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겠대. 그래서 할머니 효도하겠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된다고. 근데 민준이는 웃으면서 말했어. 할머니가 나 키우느라 고생하셨으니까 보답하고 싶대. 정말 효자였네요. 그래, 그런 아이를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준혁은 할머니의 손을 잡아들였다. 주름진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여전히 따뜻했다. 사고 난 날 밤, 나는 여기서 민준이를 기다렸어. 3시 15분이 되어도 안 와서 걱정했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러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늦었어. 민준이는 내 손도 잡아보지 못하고 갔어. 어머니,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이 시간에 나와. 혹시라도 민준이가 오지 않을까 해서. 바보 같은 거 알아. 죽은 아이가 올 리 없잖아. 근데 안 나올 수가 없어. 이게 내가 민준이한테 할 수 있는 전부거든. 이준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의 기다림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가 손주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다. 민준이 부모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 내외는. 처음에는 나처럼 힘들어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지. 일도 해야 하고 다른 자식들도 있으니까. 나만 여전히 여기 있어.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가족들이 말려. 이제 그만하라고. 민준이도 할머니가 이러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 맞는 말이야.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어머니가 나오시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이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어머니만의 방식으로 민준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할머니는 이준혁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고맙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다들 내가 집착한다고, 놓아줘야 한다고만 하더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건 집착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오래 이준혁과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함께했던 추억들, 민준이가 좋아했던 것들. 민준이는 바나나 맛 우유를 정말 좋아했어. 매일 한 팩씩 마셨지. 그래서 내가 늘 사주곤 했어. 그래서 매일 바나나 맛 우유를 사는 것이었구나. 이준혁은 비로소 이해했다. 삼각김밥도 민준이가 좋아했어요? 응. 특히 참치마요 맛. 학원 끝나고 배고프면 여기서 사 먹곤 했거든. 그래서 나는 매일 2개를 사. 하나는 민준이 몫으로. 할머니의 매일매일이 민준이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비록 민준이는 이 세상에 없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어머니, 민준이는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주는 할머니가 계셔서 그랬으면 좋겠구나. 내가 민준이한테 좋은 할머니였으면 좋겠어.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떠난 후 이준혁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의 20년 기다림이 가슴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자신이 이 편의점을 떠나면 할머니는 또 혼자가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다음 날 이준혁은 새로 들어올 알바생을 만났다. 20대 초반의 여학생이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부터 여기서 일하게 된 김서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이준혁은 서연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새벽 3시 15분쯤 되면 할머니 한 분이 오실 거예요. 꼭 잘 챙겨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준혁은 할머니의 사연을 자세히 설명했다. 서연은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준혁은 조금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자신이 떠나면 할머니는 어떻게 될까? 새로운 알바생과도 친해질 수 있을까? 퇴사 이틀 전, 이준혁은 결심했다. 마지막 날 할머니께 특별한 선물을 하나 더 드리기로.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할머니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무언가여야 했다. 퇴사 하루 전, 이준혁은 특별한 준비를 했다. 점장과 낮 알바생, 그리고 새로 들어올 서영까지 모두 협력해 주었다. 이준혁이 계획한 것은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것이었다. 이준혁은 편의점 뒤편 작은 공터에 벤치 하나를 더 설치했다. 할머니가 늘 앉으시는 벤치 옆에 조금 작은 벤치를, 그리고 그 벤치에 작은 명판을 달았다. 민준이를 기억하며. 명판 밑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곳에서 할머니는 20년 동안 손주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준혁은 또한 편의점 한쪽 벽에 작은 액자를 걸었다. 액자 안에는 할머니가 매일 사시던 삼각김밥과 바나나 맛 우유 사진, 그리고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그 기다림을 존중하는 공간입니다. 점장은 이준혁의 계획을 듣고 흔쾌히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낮 알바생도 도왔다. 저도 할머니 뵌 적 있어요. 항상 조용히 앉아 계셔서 신경 쓰였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서연은 이준혁의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할머니를 잘 모실게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마지막 밤만 남았다. 퇴사 당일, 이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편의점에 도착했다. 마지막 근무라는 생각에 감회가 새로웠다. 6개월간 일했던 이곳, 수많은 손님을 만났던 이곳, 그리고 할머니를 알게 된 이곳.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밤 12시, 새벽 1시, 2시. 평소처럼 손님들이 왔다 갔다. 이준혁은 하나하나 정성껏 응대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새벽 3시가 되었다. 15분 후면 할머니가 오실 시간이었다. 이준혁은 긴장되기 시작했다. 할머니께서 준비한 것들을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3시 10분, 이준혁은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을 꺼냈다. 따뜻한 차와 함께 작은 편지 한 통. 편지에는 이준혁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3시 15분, 편의점 문이 열렸다. 할머니가 들어왔다. 언제나처럼 회색 점퍼를 입고 작은 손가방을 들고.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다른 느낌이었다.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보다 조금 더 밝아 보였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일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준혁이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시간 참 빠르구나.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밖에 나가 보실래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준혁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새로 설치된 작은 벤치를 보았다. 할머니는 벤치에 다가가 명판을 읽었다. 민준이를 기억하며. 할머니의 손이 명판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이건 어머니께서 민준이를 기다리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민준이는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여기 남아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이준혁은 할머니를 편의점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벽에 걸린 액자를 보여드렸다. 할머니는 액자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나는 그저 민준이가 그리워서 온 건데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어머니의 사랑을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준혁은 준비한 편지를 꺼냈다. 이건 제 마음을 담은 편지예요. 나중에 읽어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너는 정말 착한 청년이야. 앞으로 잘 될 거야.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준혁은 서연을 할머니께 소개했다. 이분이 다음부터 여기서 일하실 거예요. 제가 부탁드렸으니 잘 챙겨드릴 거예요.
서연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할머니, 앞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고맙구나. 부탁한다. 그날 밤, 할머니는 평소보다 오래 벤치에 앉아 계셨다. 새로 만들어진 민준이의 벤치 옆에서 할머니는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아마도 민준이에게 하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이준혁은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의 옆에는 빈 벤치가 있었지만 이준혁의 눈에는 그곳에 민준이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할머니와 함께 삼각김밥을 먹고 바나나 맛 우유를 마시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민준이의 모습이 새벽 4시가 넘어 할머니가 일어났다.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더 앉아 계신 것이었다. 할머니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이준혁에게 말했다. 오늘 민준이가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았어. 고맙다. 천만에요. 어머니. 할머니가 떠나기 전 이준혁은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할머니의 작은 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너도 잘 지내거라. 할머니가 떠난 후 이준혁은 카운터에 앉아 할머니를 위해 쓴 편지의 복사본을 깨냈다.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께 6개월간 어머니를 곁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민준이는 분명 어머니의 이 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지켜보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머니의 기다림이 계속되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많은 사람이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이준혁 올림. 편지를 다시 읽으며 이준혁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이제 이곳을 떠나지만 할머니와 민준이의 이야기는 영원히 마음속에 남을 것이었다.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이준혁은 편의점을 나섰다. 아침 8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6개월 동안 익숙했던 야간 근무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준혁은 자꾸 뒤를 돌아봤다. 편의점이 점점 멀어졌다. 할머니가 매일 걸어오시던 그 길.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 집에 도착해서도 이준혁은 잠들 수 없었다. 할머니 생각이 계속 났다. 오늘 밤에도 할머니는 새벽 3시 15분에 편의점에 가실 것이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는 자신이 없을 것이다. 이준혁은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할머니 잘 챙겨드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서연의 답장이 곧 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배님처럼 잘 모실게요. 며칠 후 이준혁은 새 직장에 출근했다. IT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오랜 준비 끝에 얻은 자리였다. 동료들은 친절했고 업무는 흥미로웠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편의점 생각이 났다. 특히 새벽 3시 15분이 되면 이준혁은 잠에서 깼다. 그 시간이 몸에 배어버린 것이다. 할머니는 지금쯤 편의점에 계실 것이다. 삼각김밥과 바나나 맛 우유를 사서 벤치에 앉아 민준이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한 달이 지났다. 이준혁은 새 직장에 적응해 갔다. 일은 바빴지만 보람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선배님, 할머니께서 안부 물으세요. 잘 지내냐고. 이준혁은 가슴이 뭉클했다. 할머니도 자신을 기억하고 계신 것이다. 저도 안부 전해주세요. 건강하시냐고. 며칠 후 다시 서연의 문자가 왔다. 할머니께서 좋아하세요. 선배님 덕분에 제가 할머니와 친해졌어요. 감사해요. 이준혁은 안심이 되었다. 할머니께 새로운 인연이 생긴 것이다.
자신이 없어도 할머니는 괜찮으실 것이다. 하지만 이준혁은 여전히 할머니를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주말 이준혁은 편의점을 찾았다. 낮 시간이었기에 할머니는 안 계셨지만 점장과 서연을 만날 수 있었다. 오랜만이야. 어때? 새 직장은? 점장이 반갑게 맞이했다. 잘 다니고 있어요. 여긴 어때요? 똑같지 뭐. 근데 내가 만든 벤치, 동네에서 화제야. 사람들이 사연 듣고 감동받더라고. 서연도 반갑게 인사했다. 선배님, 할머니께서 선배님 이야기 자주 하세요.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할머니 뵙고 싶어요. 새벽에 오시면 만날 수 있는데. 이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야간 근무 아니라서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할머니께 이거 전해주시겠어요? 이준혁은 준비해온 작은 선물을 꺼냈다. 따뜻한 목도리였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께서 감기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해드릴게요. 편의점을 나서며 이준혁은 벤치를 바라봤다. 자신이 만든 민준이의 벤치, 그 옆에 할머니가 앉으실 벤치, 두 벤치는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준혁은 문득 민준이에게 말을 걸고 싶었다. 민준아, 할머니 잘 지내고 계셔.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계셔. 하늘에서 잘 지켜봐줘. 바람이 불었다. 마치 민준이의 대답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준혁은 할머니를 직접 만나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할머니께서 건강하시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왔다. 이준혁의 새 삶도 자리를 잡아갔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친구들도 사귀었다. 하지만 새벽 3시 15분이 되면 여전히 잠에서 깼다. 그 시간은 이제 이준혁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 12월 어느 날 서연에게서 긴 전화가 왔다. 선배님, 할머니께서. 이준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아니, 큰일은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께서 요즘 많이 약해 보이세요. 전보다 기침도 자주 하시고 병원은 가보셨대요. 가족들이 권하는데 거부하신대요. 새벽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 보이시는데 계속 오세요. 이준혁은 걱정이 되었다. 제가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댁이 어디신지 알아요? 할머니께 여쭤볼게요. 며칠 후 서연이 할머니의 주소를 보내왔다. 이준혁은 주말을 이용해 할머니 댁을 찾아가기로 했다. 할머니 댁은 편의점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낡은 아파트였다. 이준혁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할머니가 서 있었다. 6개월 만에 보는 할머니는 조금 더 여위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했다. 준혁이구나. 할머니는 반가워하며 이준혁을 맞이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어서 들어와. 할머니의 집은 작고 소박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 있었다. 할머니와 어린 소년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민준이었다. 앉아라. 차 끓여줄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편히 앉아 계세요. 이준혁은 할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주방에서 차를 끓였다. 할머니는 이준혁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민준이 생각나네. 너도 민준이처럼 착하구나. 차를 마시며 이준혁과 할머니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의 안부, 새 직장 이야기, 그리고 편의점 이야기. 서연이라는 친구 참 착해. 너만큼. 다행이에요. 근데 너는 특별해. 내 마음을 알아줬잖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괜찮아. 나는 민준이 보러 가야 하니까. 이준혁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민준이는 어머니가 건강하시길 바랄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준혁은 할머니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이준혁이 일어서려 하자 할머니가 말했다. 고맙다. 와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다오. 집으로 돌아오며 이준혁은 결심했다. 할머니를 정기적으로 찾아뵙기로. 비록 새벽 3시 15분에는 함께할 수 없지만 다른 시간에라도 할머니와 함께하기로. 겨울이 깊어졌다.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이준혁은 회사 창문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할머니를 떠올렸다. 이런 날씨에도 할머니는 새벽에 편의점으로 가실 것이다. 퇴근길, 이준혁은 문득 편의점에 들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은 아니지만 서연을 만나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편의점에 도착하니 서연이 카운터에 있었다. 낮 근무 중이었다. 선배님, 서연씨, 할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걱정이에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데도 계속 나오세요. 어제는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제가 병원 가시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괜찮다고만 하세요. 그런데 정말 안 괜찮아 보이세요. 이준혁은 고민에 빠졌다. 할머니께 병원에 가시라고 설득해야 할까? 하지만 할머니의 고집을 꺾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혹시 할머니 가족들 연락처 있어요? 아니요. 할머니께서 가족 이야기는 잘 안 하세요. 이준혁은 점장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다행히 점장은 할머니, 아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다. 왜? 무슨 일이야? 할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가족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점장은 연락처를 주며 말했다. 조심스럽게 얘기해. 가족들도 할머니 일로 복잡할 거야. 이준혁은 할머니, 아들에게 전화했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일했던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관련해서 전화드렸는데요. 아,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그 청년이군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병원 한번 모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머니가 듣지 않으세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고맙습니다만 어머니는 워낙 고집이 세셔서 저희 말은 안 들으세요. 그냥 민준이 생각만 하시죠.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죄송합니다. 괜한 전화 드린 것 같네요. 아니에요. 어머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준혁은 무력감을 느꼈다. 할머니를 돕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었다. 며칠 후 이준혁은 다시 할머니 댁을 찾았다. 할머니는 반가워했지만 얼굴색이 좋지 않았다. 어머니, 병원 가보세요. 제발, 괜찮다니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침도 심하시고 얼굴색도 안 좋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난 병원 가기 싫어. 거기 가면 입원시킬 거야. 그럼 민준이 만나러 못 가잖아. 어머니, 준혁아, 나는 민준이 약속 지켜야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준혁은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다. 그럼 약이라도 드세요. 제가 약국 가서 사올게요.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이준혁은 약국에 가서 감기약과 영양제를 샀다. 할머니께 드리며 당부했다. 꼭 드세요. 약속하세요. 알았어. 고맙구나. 그날 밤, 이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할머니 걱정에 마음이 무거웠다. 새벽 3시 15분.
할머니는 지금쯤 편의점에 계실 것이다. 추운 날씨에 아픈 몸을 이끌고 다음 날 아침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배님, 어젯밤에 할머니께서 평소보다 일찍 가셨어요. 일찍요? 네. 1시간도 안 계시고 가셨어요. 너무 추우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준혁은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께서 20년 동안 지켜온 그 시간을 추위 때문에 줄여야 했다니. 오늘도 나오실까요? 오실 것 같아요. 할머니는 날씨에 상관없이 항상 오시니까요. 이준혁은 결심했다. 오늘 밤 자신이 편의점에 가기로. 할머니를 만나러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이준혁은 저녁부터 준비를 했다. 따뜻한 차를 보온병에 담고 핫팩도 준비했다. 그리고 새벽 3시쯤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에는 서연이 있었다. 선배님,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 만나러 왔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이준혁은 카운터 옆에 서서 기다렸다. 시계는 3시 10분을 가리켰다. 5분만 더 있으면 할머니가 오실 것이다. 3시 15분. 편의점 문이 열렸다. 할머니가 들어왔다. 그리고 이준혁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준혁이? 어머니, 왔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왜 이 시간에?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이준혁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할머니의 몸은 차가웠다.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이준혁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할머니께 드렸다. 할머니는 감사한 눈빛으로 차를 마셨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삼각김밥과 바나나 맛 우유를 샀다. 그리고 이준혁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할머니는 민준이의 벤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은 민준이도 같이 있는 것 같아. 그럴 거예요. 할머니는 이준혁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추운 겨울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할머니와 이준혁,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함께 있을 민준이. 그날 밤 이준혁은 할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렸다. 할머니는 집 앞에서 이준혁에게 말했다. 너는 내게 큰 선물이야. 민준이가 보내준 선물.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너도 내 삶 잘 살아. 자주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가고 이준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할머니의 창문에 불이 켜졌다 꺼졌다. 이준혁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할머니께서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이준혁은 여전히 할머니를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있었다. 한 달에 2~3번, 주말을 이용해서. 할머니는 그런 이준혁을 언제나 반갑게 맞이했다. 할머니의 건강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봄바람과 함께 기운을 되찾으신 듯했다. 이준혁은 안심이 되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이준혁에게 제안했다. 준혁아, 민준이 산소에 같이 갈래? 이준혁은 놀랐다. 제가 가도 되나요? 물론이지. 너한테 민준이 소개해주고 싶어. 다음 주말 이준혁은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아들 내외와 함께 민준이 산소를 찾았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곳에 위치한 작은 묘지였다. 민준이의 묘비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다. 밝게 웃고 있는 중학생. 이준혁은 사진 속 민준이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는 묘비 앞에 앉아 말을 걸었다. 민준아, 할머니 왔어. 오늘은 특별한 친구도 데려왔어. 할머니는 이준혁을 가리켰다. 준혁이라고 해. 할머니한테 정말 잘해주는 착한 청년이야.
너도 좋아할 거야. 이준혁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했다. 민준아, 안녕. 나는 이준혁이야. 할머니께서 너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어. 정말 훌륭한 아이였구나.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민준아, 할머니 미안해. 그날 못 지켜줘서, 혼자 오게 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할머니, 우리 약속 계속 지키고 있어. 매일 새벽 3시 15분. 편의점에서 기다리고 있어. 언젠가 너 올 거라고 믿으면서. 이준혁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할머니의 아들이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셔야죠. 민준이도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어. 며느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미안해요. 민준이를 못 지켜줘서.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냥 운명이었어. 가족들은 한참을 묘지에 머물렀다. 각자 민준이에게 말을 걸고 꽃을 놓고 추억을 나눴다.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이준혁에게 말했다. 고맙다. 함께 가줘서. 아니에요. 제가 영광이에요. 민준이도 좋아했을 거야. 너를 보면 저도 민준이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너희 둘이 친구가 됐으면 좋았을 거야. 며칠 후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배님, 할머니께서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대요? 이준혁은 미소 지었다. 다행이네요. 선배님 덕분인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선배님 이야기 자주 하세요. 저도 할머니 생각 자주 해요. 선배님, 다음 주 목요일이 할머니 생신이래요. 작은 이벤트 준비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래요? 그럼요. 이준혁과 서연, 그리고 점장은 할머니의 생신을 위해 준비를 했다. 편의점 한쪽을 작은 파티 공간으로 꾸몄다. 케이크와 꽃, 그리고 따뜻한 메시지 카드들. 할머니 생신날, 이준혁은 새벽 3시에 편의점에 갔다. 서연과 점장도 함께 있었다. 할머니가 평소처럼 3시 15분에 들어왔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세 사람이 동시에 외쳤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을 입에 가져갔다. 이게 무슨...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이준혁이 케이크를 가져왔다. 작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케이크였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소원 빌고 촛불 끄세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촛불을 껐다. 무슨 소원 비셨어요? 서연이 물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민준이가 편안하기를. 그리고 너희 같은 착한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그날 밤은 특별했다. 네 사람은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이준혁은 새 직장 이야기를, 서연은 학교 이야기를 했다. 점장도 편의점을 운영하며 겪은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줬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할머니가 일어났다. 이제 가야겠구나. 조심히 가세요, 어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할머니가 떠난 후 이준혁은 점장과 서연에게 말했다.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셨죠? 응. 오늘 할머니 표정 정말 밝았어.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할머니께 작은 기쁨이라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봄은 깊어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새벽 편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연이 있었고, 이준혁이 찾아왔고, 점장이 챙겨줬다. 할머니의 기다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다. 이준혁은 직장 생활과 할머니 방문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할머니는 이준혁에게 단순한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삶의 스승이었고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분이었다. 어느 날 이준혁은 할머니께 물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완전히 행복하진 않아. 민준이가 없으니까. 근데 너희들이 있어서 외롭지는 않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앞으로도 계속 옆에 있을게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여름이 왔다. 무더운 날씨에도 할머니는 변함없이 새벽 편의점을 찾았다. 이준혁은 걱정이 되어 할머니께 더 자주 연락했다. 어느 토요일, 이준혁은 할머니를 모시고 외출을 했다. 민준이가 다녔던 학교를 함께 가보기로 한 것이다. 학교는 조용했다. 주말이라 학생들이 없었다. 할머니는 교문 앞에 서서 한참을 학교를 바라봤다. 민준이가 여기 다녔어. 매일 이 교문으로 들어가고 나왔지. 할머니는 운동장을 가리켰다. 저기서 농구도 하고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참 행복해 보였어. 이준혁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좋은 추억이 많으시겠어요. 그럼 민준이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보물이야. 두 사람은 학교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할머니는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저 문방구에서 민준이가 연필 사곤 했어. 저 빵집 단팥빵을 좋아했지. 저 공원에서 같이 산책하곤 했어. 모든 장소마다 민준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할머니의 마음속에 민준이의 추억이 살아 있었다. 어머니, 민준이는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랑받았으니까.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행복했어. 민준이 덕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준혁아, 나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말씀하세요. 내가 언젠가 편의점에 못 가게 되면 민준이 벤치 좀 지켜줄 수 있겠니? 이준혁의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아니야. 나도 나이가 있잖아.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올 거야. 그때 누군가 민준이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제가 지킬게요. 약속드릴게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맙다. 이제 마음이 놓여. 그날 밤, 이준혁은 할머니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할머니께서 무언가 예감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나이 때문에 하신 말씀일까? 며칠 후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배님, 할머니께서 요즘 자주 쉬어가세요. 쉬어간다고요? 네, 편의점에 오셔서 벤치에 앉는데 금방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숨도 가쁘시고. 이준혁은 당장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집에 계셨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색은 좋지 않았다. 병원 가봐요. 제발요. 알았어. 다음 주에 가볼게. 약속하셨죠? 응, 약속해. 다음 주. 이준혁은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갔다. 검사 결과 할머니는 심장이 약해진 상태였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했다. 새벽에 외출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나는 꼭 가야 해요. 어머니. 이준혁이 말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했다. 준혁아, 나한테 그 시간이 전부야. 그걸 빼앗지 마. 이준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할머니에게 그 시간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이유였다. 병원에서 나오며 할머니가 말했다. 나는 민준이 만날 때까지 계속 갈 거야. 그게 내 소원이야. 알겠어요. 대신 무리는 하지 마세요. 그래, 조심할게. 그 후로 이준혁은 더 자주 할머니를 찾아뵀다. 주중에도 퇴근 후 들르고
주말에는 하루를 함께 보냈다. 할머니는 그런 이준혁을 고마워했다. 너는 내게 늦게 온 손자 같아. 저도 어머니를 할머니처럼 생각해요. 그래, 우리 가족이야. 여름은 무더웠지만 할머니와 이준혁의 마음은 따뜻했다. 두 사람은 함께 시장도 가고 공원도 산책하고 때로는 그냥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이준혁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젊은 시절 이야기, 결혼 생활, 자식들 키운 이야기, 그리고 민준이와의 추억들. 인생은 참 빨라.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늙었네. 아직 건강하세요. 그래, 민준이 만날 때까지는 건강해야지. 8월 어느 날 할머니가 이준혁에게 선물을 주었다. 낡은 일기장이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내가 민준이 키우면서 쓴 일기야. 너한테 주고 싶어. 하지만 이건 어머니의 소중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주는 거야. 너라면 잘 간직해 줄 것 같아서. 이준혁은 일기장을 받아 조심스럽게 펼쳤다. 할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 민준이의 첫걸음, 첫말, 학교 입학, 상장 받은 날, 함께 놀러 간 날들. 어머니, 읽어봐. 민준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이준혁은 일기장을 읽었다. 할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이 났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고 난 날의 기록이 있었다. 오늘 민준이가 갔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날. 하지만 민준이와 함께한 시간은 행복했다. 그 행복을 평생 간직하며 살겠다. 민준아, 할머니 사랑해. 영원히. 이준혁은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다. 할머니의 사랑이, 아픔이, 그리움이 너무나 깊이 느껴졌다. 다음 날, 이준혁은 할머니께 전화했다. 어머니, 일기 읽었어요. 그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민준이는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고맙구나. 그 말 들으니 위로가 되네. 이 일기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래, 부탁한다. 여름이 저물어 갔다. 할머니와 이준혁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다. 이제 이준혁에게 할머니는 단순히 돕는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었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들고 바람이 선선해졌다. 할머니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새벽 편의점을 찾았다. 어느 날 이준혁은 편의점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요즘 자주 새벽에 편의점을 찾아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새벽 3시 15분. 하지만 할머니가 오지 않았다. 3시 20분, 3시 25분이 되어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준혁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서연 씨, 할머니 어제도 오셨나요? 네, 오셨어요. 근데 평소보다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이준혁은 당장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이준혁은 할머니, 아들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집에 아무도 안 계시는데요. 뭐라고요? 제가 바로 갈게요. 곧 할머니, 아들이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숨은 쉬고 계셨지만 의식이 없었다. 어머니.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할머니는 심장마비였다. 의사는 위중하다고 했다. 이준혁은 병실 밖에서 기도했다. 제발 할머니께서 깨어나시기를. 이틀 후 할머니가 눈을 떴다. 의식을 되찾으신 것이다. 이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 할머니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준혁이 걱정 많이 했어요. 미안해. 편의점 못 갔네. 괜찮아요.
건강이 먼저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준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머니, 민준이는 어머니가 아프신 걸 알면 편의점 가지 말라고 할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럴까? 그럼요. 민준이는 어머니가 건강하시길 바랄 거예요. 의사는 할머니께 입원을 권했다. 최소 한 달은 병원에 계셔야 한다고. 할머니는 처음에 거부했지만 가족들과 이준혁의 설득에 결국 동의했다. 입원 기간 동안 이준혁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퇴근 후, 주말마다 할머니는 이준혁을 볼 때마다 미소 지었다. 너 때문에 힘이 나. 빨리 나으세요. 그래야 민준이 만나러 갈 수 있지. 한 달 후, 할머니는 퇴원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새벽 외출은 안 됩니다.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이준혁은 할머니의 마음을 알았다. 편의점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할머니에게 민준이를 만나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어머니,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무슨 방법?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준혁은 점장과 서연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일주일 후, 이준혁은 할머니 댁을 찾았다. 서연과 점장도 함께였다. 어머니, 저희가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세 사람을 맞이했다. 다들 어쩐 일이니? 어머니가 편의점에 못 가시니까 저희가 편의점을 가져왔어요. 이준혁은 가방에서 삼각김밥 2개와 바나나 맛 우유를 꺼냈다. 어머니께서 늘 사시던 것들이에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얘들아. 그리고 이것도요. 서연이 작은 벤치를 들고 왔다. 편의점 앞에 있던 민준이의 벤치를 본떠 만든 작은 벤치였다. 집 베란다에 놓으세요. 여기서 민준이와 만나세요. 할머니는 벤치를 쓰다듬으며 울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점장이 말했다. 할머니, 건강하시면 언제든 편의점 오세요.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 꼭 갈게. 그날 저녁, 할머니는 베란다에 작은 벤치를 놓았다. 그리고 새벽 3시 15분, 할머니는 베란다로 나가 벤치에 앉았다. 손에는 삼각김밥과 바나나 맛 우유가 들려 있었다. 이준혁도 함께 있었다. 민준이도 여기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느껴져. 민준이가 여기 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할머니와 이준혁,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함께 있을 민준이. 시간이 흘렀다. 할머니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고 몇 달 후 할머니는 다시 편의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매일은 아니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건강이 좋을 때만. 하지만 할머니는 행복했다. 편의점에 갈 때도, 집 베란다의 벤치에 앉을 때도 민준이와 함께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준혁은 여전히 할머니를 자주 찾아뵀다. 이제 이준혁에게도 새벽 3시 15분은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비록 매번 함께하지는 못해도 그 시간이 되면 할머니를 생각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이준혁에게 말했다. 준혁아, 너 덕분에 나는 행복해. 저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사랑이요. 진짜 사랑이 뭔지. 할머니는 이준혁의 손을 잡았다. 너는 이미 사랑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거잖아. 어머니, 고맙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너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저도 어머니를 만나서 행복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편의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새벽 3시 15분, 민준이와의 약속 시간.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민준아, 할머니 여기 있어. 그리고 준혁이도 같이 있어. 우리 행복해.
이준혁도 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다. 이준혁은 그것이 민준이라고 생각했다. 민준아, 할머니 잘 지켜드릴게. 약속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마치 민준이의 답장 같았다. 후기 20년의 기다림, 영원한 사랑. 이준혁과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할머니는 그 후로도 오래 건강하게 사셨다. 편의점을 찾는 횟수는 줄었지만 마음속의 기다림은 변하지 않았다. 이준혁은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에게 할머니와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란다. 할머니는 이준혁의 아이를 손주처럼 사랑했다. 민준이를 보는 것 같다며 눈물 흘렸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90세가 되었을 때 할머니는 조용히 잠드셨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계시다가 마치 잠든 것처럼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편의점 점장, 서연, 동네 사람들, 그리고 이준혁. 이준혁은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말했다. 어머니, 이제 민준이 만나셨죠? 20년 넘게 기다리셨으니 이제 함께 행복하세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대로 할머니는 민준이 옆에 묻혔다. 이제 두 사람은 영원히 함께였다. 편의점 앞 벤치는 그대로 남았다. 이준혁과 서연, 그리고 점장이 계속 관리했다. 벤치에는 새로운 명판이 추가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은 영원합니다. 할머니와 민준이를 기억하며 그 벤치는 동네의 명소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 사진을 찍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했다. 이준혁은 여전히 가끔 새벽 3시 15분에 편의점을 찾는다. 벤치에 앉아 할머니를 생각하고 민준이를 생각한다. 그리고 이준혁은 안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다림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산다는 것을. 새벽 3시 15분. 세상이 가장 조용한 그 시간. 할머니와 민준이가 만나는 시간. 그리고 사랑이 영원함을 증명하는 시간.